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검사나 판사가 공직에서 물러나서 변호사로 일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전직 판검사들 버젓이 등록을 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유독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사건의 항소심 주심 판사로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정열 전 판사가 어제 대한변협으로부터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바가 바라본 세상, 오늘은 이정열 전 판사를 만나서 변호사 조직이 그를 불편해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열 전 판사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전 판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정열입니다. 예. 먼저 좀 근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그리고 좀 건강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집에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업을 해보려고, 알아보려고 좀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예. 건강은 생각보다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데 또 아직 큰 불편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제 대한변협이, 이 판사님의 이제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를 했는데, 우선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어제 그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떤 얘기 하던가요? 대한변협에서? 일단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고요. 예. 어제 일단은 그 등록 거부가 됐으면 거부가 된 그 결정문이 있지 않을까, 문서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가 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출석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분들로부터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예. 일단 가면은 이렇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등록을 받아달라고 읍소하는 쪽으로 좀 해보라고. 예. 이렇게 가능한 좀 불쌍한 그런 척도 좀 해보고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게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읍소를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네. 이 판사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드렸고, 예. 그걸 듣고 나서 대한변협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얘기가 없고, 거부한다라는 건 바로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좀 나와 있다가 이제 그 대한변협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 등록심사위원회라는 그 단체요? 조직이요? 네. 어떤 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변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판사 한 사람, 검사 한 사람, 변호사 네 사람, 그리고 법학교수 한 사람, 또 그 이외 일반인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전부 9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제가 뵀던 분들은 변호사님 한 두세 분 정도 빼고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변호사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판검사 하시다가 이게 변호사 개업하려면은 예. 이 반드시 그 대한변협이나 서울시 변협 이런 곳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변호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면 법조인 자격이 있더라도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 한번 등록 신청을 하셨다가 안 됐고 이번에 대한변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절차는 가능합니까? 원래 절차상 그 등록에 관해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쪽은 대한변호사협회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전국의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대한변협의 업무가 과중할 수 있으니까 그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변호사회별로 일단은 그 등록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예. 지방변호사회에서 이 등록 신청한 사람이 변호사로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그걸 1차 심사를 해서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대한변협에 보내면 대한변협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했다가 또다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1년에 지금 절차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다만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요. 어제 저 심사 절차에 참석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제가 2월 초경에 등록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소명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그래서 2월 중순경쯤에 소명 자료를 낸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 소명 자료로 제가 추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심사기일이 있으니까 그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게 3월 한 초쯤 되고요. 예. 예,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제가 추가로 한다고 냈던 서울지방변호사에 냈던 자료가 그 3월에 대한변협으로 간 게 아니고 4월 초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지 좀 상당히 의문스러웠고요. 그래서 시작되니까 그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소명 자료를 못 배운 위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심사를 하러 오신 분들께서 그 자료, 상당히 저로서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들을 냈었는데 그걸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오셨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그 좀 고분고분하게 읍소하듯이 하라는 조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네. 이 판사님께서는 대략 짐작은 되실 것 같아요. 네? 왜 등록 거부가 됐을까? 네. 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오면은 사실은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좀 불쌍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런 태도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결정문이 와보길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떠한 사유로 거부를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등록심사위원회 입장에서 결정문을 쓴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인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고, 이번에는 비법조인들이 계셔가지고 비법률적인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결정문은 심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받게 돼 있습니까? 그 지체 없이 통지하게 돼 있는데 통지만 돼 있고 실제 결정문이 온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은 법률상 규정은 그렇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예. 그 앞서 제가 이 판사님 소개해드릴 때 이제 영화 부러진 화살에 소재가 된 사건, 그 건으로 네. 이제 좀 징계를 받으셨다고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예. 다들 아시겠지만 또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네.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길어서 장황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일단 영화 부러지는 화살의 주인공, 현실에서의 주인공이셨던 김용원 교수님이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의 민사사건의 주심을 제가 맡았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재판 결과와 관련해가지고 그 재판부 재판장을 찾아가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관해서 형사사건이 벌어졌었고요. 그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위주로 한 영화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그래서 제가 그 민사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그 재판장,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그 재판장에 대해서도 비난이 가해졌고, 더 나아가서 법원 전체에 대해서 이제 사법기관이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었고 또 반영이 컸던 영화였던 기억을 하는데요. 다만 예. 저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이제 과도한 비난과 또 오해,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그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에 그 김용 교수님에 대한 재판이 그렇게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증거로서 정당하게 판단을 한 것이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제가 제 신상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 재판부 내 합의 내용을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 합의 내용 합의 당시에도 이 피해자 김영우 교수님의 구제를 위해서 그 당시 재판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올렸었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과정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한변협으로부터 등록 거부를 받으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변호사 등록 거부를 당하는 그런 비율, 이게 좀 잦은 일인지, 아니면 되게 이례적인 일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직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각종 좀 의혹 사건이라든가 비리에 연루돼서, 예. 법복 벗는 분들, 변호사 등록은 또 해서 무리 없이 변호사 활동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게 일반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 기억으로는 아마 사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 기억으로는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변협 측에서도 이 등록 절차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리 관련 그쪽 관련해서도 결국은 고분고분하지 않았을까라는 계산은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그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공개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변호사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변호사도 이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기를 제가 그때 그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던 것은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좀 과도한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고요. 예. 또 앞으로 제가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무상 비밀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 좀 분석한 내용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NS 통해서 좀 패러디 하시고 한 그 네.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법률상으로도 징계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 사유를 가지고 등록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징계 처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이후의 절차도 좀 궁금합니다.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했는데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3개월 안에 등록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안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법률의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생각 중인데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소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그 이의 신청 결과를 보아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잘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는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인데다가 특히 어제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저 차가운 물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단 제 문제는 제 문제고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아직 생각 정리를 제대로 잘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이 판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법복 벗고 이제 변호사 활동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난관에 봉착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변호사 업계 네.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또 변호사의 등록을 같은 예. 동료 변호사들이 일단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변협 내부의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변호사 업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예. 아까 좀 의문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붕괴했던 거는 저는 재판을 할 때 사전에 정말 이쪽에선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저쪽에선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를 보고 세심히 다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이며 다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놉시스를 짜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그 등록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 신청한 사람이 된 자료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좀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는데, 예. 어떻게 재판을 요구하고 재판에 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뭐 물론 변호사님들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요. 하여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변호사 업계 일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심사가 좀 부실했다라는 데 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이후 절차 진행되는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 여기는